우리는 왜 쫓기듯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갈까? 이 질문을 나는 책 월든에서 만났다. 월든의 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한다는 이유로 정작 소중한 오늘을 소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지적했다. 배가 고프기도 전에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나중에 9바늘을 아끼겠다며 오늘 1000바늘을 꿰매는 삶. 나는 이 문장을 여러 번 다시 읽었다. 그저 문장이 좋았던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다.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나의 하루를 조용히 관찰하다가 건넨 말인 것만 같았다. 우리는 늘 일과 돈을 이야기한다. 더 벌어야 하고, 더 준비해야 하고, 더 쌓아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적 안정, 노후 대비, 아이의 미래. 이 모든 말은 틀리지 않다. 아니 오히려 너무도 타당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타당한 말들 사이에서 정작 오늘이라는 시간은 점점 설 자리를 잃는다. 오늘의 기쁨은 내일의 안전을 위해 유보되고 지금의 여유는 언젠가를 위해 미루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르는 오늘의 삶을 미루지 않았다. 그는 월든 호숫가에서 2년 2개월을 지내며 인간에게 필요한 최소의 삶을 실험했다. 식량, 주거, 연료. 그가 스스로 마련한 것은 무척이나 단순했고 그 단순함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물었다고 한다. 어디까지가 필요이고 어디부터가 과잉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물건의 양을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하는가? 나는 언제쯤이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을 나는 무소유라는 또 다른 책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법정 스님은 수행 중 선물 받은 난초를 기르게 되며 자신의 마음속에 생겨난 미묘한 변화를 발견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저 아끼는 마음으로 화초를 가꾸기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그 난초가 잘 자라고 있는지 혹시 시들지는 않는지 자꾸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작은 화분 하나가 마음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아끼는 마음이 어느새 메이는 마음이 되었음을 순간 알아차리게 된 것이다. 이후 그 난초를 남에게 건네고 나서야 스님은 비로소 자유로워졌다고 한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얽매는 것을 내려놓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대목이었다. 나는 꽤 오랜 시간을 직장인으로 살아왔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지는 시간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일은 항상 나중으로 밀려났다. 조직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다듬고 때로는 잘라내고 때로는 꾹꾹 누르며 살았다. 그것이 어른의 방식이라 믿었고 책임의 무게라 생각했다. 나는 분명 성실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분주해졌다. 아침 출근길, 반복되는 일정, 끝없이 이어지는 업무. 하루는 늘 바빴지만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나는 부족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넘쳐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늘상 나의 집안에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혹시 몰라 보관해 둔 것들, 언젠가 쓰겠지 하고 남겨둔 것들. 스마트폰 안에는 읽지 못한 알림이 가득했고 뉴스와 영상과 정보는 쉬지 않고 밀려들었다.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정작 내 생각은 정리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풍요로웠지만 고요하지 않았다.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가볍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멈추기로 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험처럼 절제를 내 일상의 루틴으로 삼아보기로 한 것이다. 절제에 성공하기라는 책의 저자 미즈노 남보쿠는 절제를 통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소박한 식사로 스스로를 단련했고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라고 설명한다. 나는 그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덜어냄을 통해 중심을 세우는 태도, 그 태도를 배우고 싶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미니멀 라이프를 다시 정의하게 되었다. 미니멀 라이프는 적게 가지는 삶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삶. 또한 절제는 금욕이 아닌 선택이라고. 내가 따르기로 한 절제 역시 나를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식이었다. 절제의 실천으로 일단 나는 3가지를 줄여보기로 했다. 첫 번째는 식습관이었다. 먼저 배부름의 80%에서 멈추는 연습을 시작했다. 배가 완전히 부르기 전에 수저를 내려놓는 일. 처음에는 허전했다. 그러나 그 허전함은 곧 몸의 가벼움으로 바뀌었다. 많이 먹는 것이 에너지가 아니라 적당히 멈추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몸이 먼저 알려주었다. 두 번째 절제는 소비였다. 뭐든 사고 싶은 것이 생겨도 바로 결제하지 않고 며칠을 기다리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러자 기다리는 사이 욕망은 자연스럽게 식었고 굳이 갖지 않아도 괜찮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건이 줄어들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또한 정리된 공간은 생각까지 정돈해 주었다. 절제의 실천 3번째는 시간이었다. 나에게는 3가지 절제 중 가장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 시간이었다. 특히나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나에게 스마트폰은 틈만 나면 손에 쥐게 되는 습관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잠깐 보겠다는 화면은 언제나 1시간을 쉽게 삼켰고 액정 속 남의 삶을 수시로 들여다보는 일은 끊임없이 다른 이와 나의 삶을 비교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하루 시간을 정하고 철저히 통제해 보기로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부터 찾는 것이 아닌 짧은 글쓰기로 하루를 시작했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대신 책을 펼쳤고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정리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하루가 길어졌다. 생각할 시간이 생겼고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게 되었다. 그때 나는 알게 되었다. 시간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무엇에게 내어줄지를 선택하는 문제라는 것을. 절제는 나를 가두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가볍게 했다. 덜 먹고 덜 사고 덜 들여다보자 더 많이 느끼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삶을 덜어내자 비로소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늘 무엇을 더 해야 할지부터 생각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될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나는 예전보다 덜 지쳐 있었고 괜히 허전한 마음에 무언가를 채워 넣지 않아도 괜찮아졌다. 주말이면 약속을 빽빽이 채우기보다 아무 일정 없는 시간을 남겨두는 일이 편안해졌다.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천천히 책장을 넘기는 순간, 해가 기울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저녁. 예전 같으면 이렇게 보내도 되나 하고 불안했을 시간들이 이제는 가장 충만한 시간이 되었다. 삶은 채워야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숨을 쉰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그리고 그 숨이 나를 다시 나답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미니멀 라이프는 비워짐으로 시작되지만 그 끝은 충만함이다. 비워진 자리에는 평온이 들어오고 집중이 들어오고 주도권이 들어온다. 이제 나는 조금 더 가지려 애쓰기보다 더 깊이 살아가고 싶다. 필요한 만큼 소유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마음이 묶이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자주 묻는 삶. 오늘 선택한 작은 절제가 조금 더 깊어진 내일을 만든다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그 방향으로 천천히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려 한다.